올해 저는 70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40해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매일 아침 혼자서 시장까지 천천히 걷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제게 익숙하고 또 편안한 길입니다. 골목마다 어떤 집이 언제 이사 왔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의 감나무에는 올해도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쪽으로 향하던 길 한복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수구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그보다 훨씬 더 진하고 묘하게 매캐했습니다.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약품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살짝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 마당에는 낯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서둘러 문을 닫은 듯 했습니다. 가슴이 괜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별일 있겠나?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시장 가는 길목을 지날 때마다 그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옛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약국을 하던 시절, 약재를 갈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어딘가 불쾌한 금속 성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 골목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이사 온 사람이 약품 정리 중이라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약품을 정리하는 냄새라면 이렇게 며칠씩 계속 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 코가 가장 잘 압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일부러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전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안쪽에서 꼼꼼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오후였지만 그 집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당 쪽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코끝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창문을 닫아도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몸을 돌릴 때마다 낯선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 냄새가 계속 나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히 알고 있던 냄새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주 오래전 냄새.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딱 한 장면이었습니다. 비 오는 도로 위 쓰러진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옆에서도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기름 타는 냄새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약품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봉인한 것이었는데 냄새 하나로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골목 끝에 집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 아래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길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바람을 타고 따라왔습니다. 시장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어딜 가도 그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는 마치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들기 전마다 창문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 그 집의 불빛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이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도 새벽녘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또다시 그 냄새가 닿았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냄새는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집 앞을 다시 지나가 보자고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냄새의 근원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고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 집의 커튼만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는 희미하게 하얀 김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화학약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자극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에 흐릿하게 비 오는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울부짖는 제 목소리, 구급차의 경적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제 딸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 딸 미정이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아이였죠. 늘 밝고 야무졌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냄새, 바로 지금 그 집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름이 새어 타는 냄새일 겁니다. 라 했지만 남편과 함께 약국을 하며 평생 약 냄새를 맡아온 제게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약품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잊으려 했습니다. 미정이의 방을 정리하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슬픔을 덮어줄 뿐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냄새가 다시 코끝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같은 종류의 약품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냄새는 흔히 병원에서 쓰는 소독약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진하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한때 남편이 실험실 정리를 하다가 폐약품은 함부로 섞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미정이가 남긴 간호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의 구석엔 약물 사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병원 내 약물 분실 사건에 대해 무언가 조사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노트를 읽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미정이는 누군가의 불법적인 약품 거래를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고는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미정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일 끝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걸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 하나가 그 모든 걸 다시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어둑했고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스쳤습니다. 잠시 후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냄새가 다시 나타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알아볼게.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움보다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냄새인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집 앞을 지났습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의 색이 달라질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냄새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끝까지 본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그 집 앞을 지났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부러 속도를 늦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70 먹은 늙은이가 무슨 탐정 노릇을 하느냐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이제는 집 안에서도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 그 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요즘 냄새 때문에 불편하시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좀 독하네요. 약 냄새 같아요. 그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폐약품을 정리 중이라서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폐약품 정리라면 전문 업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집은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병원도 약국도 아닌 곳에서 그런 냄새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와도 그 남자의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웃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관찰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그 집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번쩍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장 가는 길을 바꿔보았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리 돌아가도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 번만 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골목이 어스름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자 마당 한쪽에 낯선 상자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투명한 병들이 보였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진정제, 그런 단어가 얼핏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냄새가 나서 혹시 불이 난 건가 싶어서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오래된 약품들이라 그래요. 그의 말투에는 설명보다 경고에 가까운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제 뒤를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 손잡이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이었기에 더 섬뜩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언가가 돌아가는 듯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매캐한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냄새도 조금 줄었네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곧 정리될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정리될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 남자의 집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기침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유리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섞여 익숙한 냄새가 다시 흘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냄새입니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남자가 드나드는 횟수를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2시 전후로 불빛이 항상 켜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엔 언제나 불이 꺼졌습니다. 하루는 새벽녘 창문을 통해 희미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몸이 굳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남자 혼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냄새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집 불빛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불이 켜질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짙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약병을 열어둔 것처럼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창문 틀을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냄새의 근원을 직접 찾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인분이 착각하신 것 같네요. 경찰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고 작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기기였습니다. 건전지를 갈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이 어둑해질 무렵 저는 조용히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문 앞을 살짝 밀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당에는 상자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거의 독에 가까웠습니다. 코 속이 얼얼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순간 안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잠시 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태워버리죠. 흔적이 남으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고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플래시를 켠 듯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기계음,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태워버리자는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구나. 제가 맡은 냄새는 단순한 약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태운 약품, 혹은 흔적을 없애기 위한 불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은 잠깐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성이 불분명하네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그 냄새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아니라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냄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일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당 안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신고를 대신 이어가 준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들른 경찰서에서 한 젊은 순경이 제 녹음기를 다시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가 무언가 느낀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퍼져나온 냄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드셨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 냄새를 지켜야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불법 약품 거래 조직 검거, 결정적 제보는 한 노인 여성의 용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냄새 대신
이제는 고소한 향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찾았어. 내가 맡았던 그 냄새의 정체를. 입술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어떤 냄새도, 그 어떤 불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로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새벽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